자, 여러분. 오늘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세상에서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키러 오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건물주와 그에 맞서 조용히 칼을 간 임차인의 아주 지독하고도 통쾌한 전쟁 이야기거든요. 자, 서론 길게 할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30대 초반의 열혈 카페 사장 한민우 씨입니다. 민우 씨는요, 진짜 성실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의 대출까지 영끌해서 이 카페를 차렸거든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민우 씨 손때 안 묻은 곳이 없고요. 원두 하나 고르는데도 전국을 다 돌아다닌 그런 정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가 좀 잡히고 단골들도 늘어서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다 싶은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한가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리는데 들어오는 발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쿵, 쿵, 쿵. 이건 손님의 발소리가 아니라 여기 주인이다. 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무력 시위 같은 발소리였죠. 네, 바로 이 구역의 빌런, 건물주 박만석이 등장한 겁니다. 이 아저씨 60대인데 전형적인 라떼는 마리아 스타일이에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하나 딱 걸고 배는 불룩하게 나와서 배바지를 치켜 입은 채 거들먹거리며 들어옵니다. 카페 들어오자마자 인사는커녕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쓱 훑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에이, 이거 뭔지 아냐? 한 사장,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쓰겠어?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시비죠? 민우 씨는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건물주니까 꾹 참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닦았는데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그런데 박만석 대답도 안 하고 카페를 한 바퀴 쓱 돌더니 창가 쪽 상석에 떡하니 주저앉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손님들 다 들리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해요. 아메리카노는 무슨? 야, 한 사장. 일로 와봐. 장사 잘 되지? 내가 보니까 요새 줄도 서고 그러더만. 돈 많이 벌었겠어? 민우 씨, 이때 직감합니다. 불길하다. 오늘 뭔 일 있겠구나. 민우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박만석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용히 안쪽에서. 조용히는 무슨, 내 건물에서 내가 말도 크게 못해? 어이, 한 사장. 본론만 말할게. 다음 달부터 임대료 50%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보증금도 좀 올려야겠어. 요새 물가가 얼만데 여긴 너무 싸게 있었잖아.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50%입니다. 5%도 아니고 50%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2024년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놓고 법 무시하고 깡패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우 씨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리죠. 사장님, 50%라니요. 지금 저희 계약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상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우 씨가 차분하게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니까 박만석이 갑자기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칩니다. 컵에 담겨있던 빨대가 튀어나갈 정도였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법 따졌냐? 이 새끼가 머리 좀 컸다고 감히 건물주한테 법을 들먹여? 야, 한민우. 잘 들어. 이 건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난리야? 싫어. 싫으면 나가. 너 나가면 들어올 사람 줄 섰어. 권리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고 싶으면 계속 법 타령해봐. 어디? 와, 진짜 인성 터졌죠? 여러분, 여기서 박만석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포심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는 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민우 씨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울면서 빌 줄 알았나 봅니다. 박만석은 기세등등해서 삿대질까지 해댑니다. 어린 놈이 장사 좀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몇 년인 줄 알아? 경찰? 불러봐. 누가 이기나 보자고. 너 내일부터 당장 짐 쌀 준비해. 내가 내일 계약서 새로 뽑아올 테니까 사인 안 할 거면 당장 가게 비워. 민우 씨는요, 이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싸워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너무 잘 알죠. 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기세등등하던 박만석도 순간 움찔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진심이신 거죠? 50% 인상 안 하면 나가라는 말씀. 박만석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래, 진심이다 왜. 꼬우면 돈 더 벌든가 아니면 나가서 노가다나 뛰든가.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나가주시죠. 영업 방해됩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아주 단단했습니다. 박만석은 저게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일어납니다. 나가면서도 카페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며 소리를 지르죠. 야, 내일 보자고. 내일 사인 안 하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갈 줄 알아. 자, 박만석이 나가고 난 뒤 카페 안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뜨고 민우 씨는 홀로 남겨졌죠.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민우 씨 가슴 속에서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분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복수의 연료였죠. 민우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카운터 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 저장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우 씨는 박만석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직감하고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만석 사장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셨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우 씨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한 사람의 이름을 찾습니다. 바로 그의 대학 선배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세영 변호사였죠. 민우 씨는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말합니다. 선배, 접니다. 한민우요. 예,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법자 건물주와 법과 논리로 무장한 똑똑한 임차인의 대결. 과연 민우 씨는 이 부당한 갑질에 어떻게 역공을 가할까요? 50% 올리라는 그 임대료, 아니, 오히려 그동안 뺏겼던 모든 걸 어떻게 되찾아올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우 씨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다음 씬에서 이세영 변호사와 함께 짜는 그 기막힌 전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만석 사장님, 당신은 오늘 임대료를 올리려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자, 민우 씨의 차가운 복수극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난 편에서 그 아나무인 건물주 박만석 영감이 우리 민우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어이 한 사장, 꼬우면 나가든가.
내 건물에서 내 법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침까지 튀겨가며 소리를 질러댔잖아요. 우리 민우 씨, 그때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이냐? 바로 법이라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칼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의 서막입니다. 민우 씨는 곧장 자신의 대학 선배이자 부동산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세영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강남의 한 높은 빌딩,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세영의 사무실. 민우 씨는 그동안 박만석 영감이 보내온 말도 안 되는 관리비, 명세서와 임대료 인상 요구서들을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아 올렸습니다. 세영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해요. 민우야,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 영감탱이 아주 전형적인 수법을 썼네. 세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법률 전문가들이 저런 미소를 지을 때는 뭐다? 상대방 인생종 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거든요. 형, 뭐 좀 나온 거 있어? 민우 씨가 바짝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묻자 세영이 모니터를 민우 쪽으로 돌립니다. 거기엔 민우 씨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과 평면도가 띄워져 있었죠. 자, 여기 잘 봐. 이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페 뒷마당이랑 연결된 창고 부분이지?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거긴 박 영감이 자기 물건 쌓아둔다고 나보고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곳이야. 그런데 여기서 대박 사건. 세영이 볼펜으로 도면의 한 구석을 콕 찍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위치. 건축물 대장상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 즉,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소리지.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당당하게 건물주 행세를 하던 박만석 영감이 사실은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몰래 건물을 불법으로 늘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 씨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영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관리비 명세서 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거야. 너 매달 공용 전기료랑 청구 외 관리비로 50만 원씩 냈지? 여기 명세서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비랑 보안 업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 민우 씨가 답합니다. 응, 박 영감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그때 세영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 하나를 더 내밉니다. 그건 바로 해당 건물의 실제 전기료 납입 증명서와 보안업체 계약 확인서였죠. 민우야, 이 건물 엘리베이터 3년 전부터 점검 불합격 판정받아서 운행 중단 상태야. 그리고 보안업체 2년 전에 계약 해지됐어. 근데 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유지비랑 보안비를 매달 꼬박꼬박 박 영감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혈압 안 오르시겠습니까? 우리 착한 민우 씨. 그동안 손 떨며 커피 팔아서 번 돈이 저 탐욕스러운 노인네 쌈짓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형, 이거 사기 아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우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세영은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서늘하게 대답합니다. 사기? 당연히 성립되지. 게다가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이야. 내가 낸 관리비 중 허위로 청구된 금액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너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계산해서 청구할 거야. 민우야, 넌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저 영감탱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민우 씨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민우 씨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남을 괴롭히며 살아온 그 인간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형, 나 그냥 돈만 받는 걸로 안 끝낼래. 그 영감, 자기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착각, 내가 처참하게 부숴줄 거야. 민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둥순둥하던 카페 사장님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한 거죠. 세영은 그런 민우의 변화가 마음에 든다는 듯씩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작전을 좀 더 정교하게 짜보자고. 일단 저 불법 건축물부터 건드려 볼까? 구청에 신고 들어가는 순간 이행강제금이 쏟아질 텐데. 박 영감 그 짠돌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박 영감이 그동안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법망을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 하나하나 파헤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우 씨는 세영의 사무실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박만석 씨,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 이제 법으로 탈탈 털릴 준비나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장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박 영감의 목을 조여갈 그물망을 짜기 시작한 민우 씨와 세영 변호사. 과연 박 영감은 자신의 성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눈치채게 될까요? 그리고 민우 씨가 준비한 그 결정타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짜릿하고 시원한 역공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법으로 정의 구현을 하는 그야말로 사이다 중의 사이다 썰이니까요. 자, 가봅시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억울함에 밤잠 설치던 우리 주인공 민우 씨가 드디어 각성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박만석 그 인간의 횡포에 네 하며 속으로만 사겼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빨을 숨긴 맹수가 사냥감을 몰아넣기 위해 덫을 놓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씬 정말 중요합니다. 사이다 대폭발을 위한 밑작업, 증거 수집 단계인데요. 민우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평소에 순하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할 일 다 할 때거든요. 민우 씨가 딱 그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만석을 향해 민우 씨는 전례 없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속으로는 이 인간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어이, 한 사장. 오늘도 장사 안 되나 보네. 표정이 왜 그래? 좀 웃으라고. 내가 오니까 반갑지? 박만석, 이 양반은 오늘도 가관입니다.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신발도 안 벗고 카페 구석 소파에 떡하니 주저앉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메뉴에도 없는 쌍화차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죠. 자, 여기서 민우 씨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거든요. 아이고, 건물주님. 오셨습니까? 쌍화차는 없지만 제가 특별히 진하게 탄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권리금 건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워낙 머리가 나빠서. 민우 씨의 연기력이 아주 오스카급입니다. 살짝 굽실거리며 다가가자 박만석은 신이 나서
입을 나불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민우 씨가 노린 불법 전매 유도의 현장입니다. 이 친구가 아직도 못 알아듣네. 내가 말했잖아. 여기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내가 뒤로 좀 챙길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자네는 권리금 포기한다고 서류 한 장만 써. 대신 내가 다음 달 임대료 조금 깎아줄게. 이거 완전 자네한테 이득이라니까. 법. 야, 이 동네에선 내 말이 법이야. 법 따지는 놈자치고 제대로 장사하는 놈 못 봤어. 자, 들으셨죠? 내 말이 법이다. 권리금 포기해라. 아주 자기 무덤을 파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민우 씨는 그 순간에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역시 건물주님 배려가 대단하시네요. 그럼 제가 권리금 1억 받는 걸 포기하는 대신 임대료 20만 원 깎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제가 믿어도 될까요? 아, 이 자식이 의심은. 내가 여기 건물주 박만석이야. 나 믿고 진행해. 대신 어디 가서 이 얘기하지 말고. 걸리면 국물도 없어, 알았어? 박만석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껄껄 웃지만 민우 씨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쥡니다. 박만석 씨, 당신 방금 내 발로 감옥행 급행열차 티켓 끄는 거야. 민우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박만석이 트림을 꺼억하며 가게를 나가자마자 민우 씨는 카페 문을 잠그고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년간의 통장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싹 다 펼쳐놓죠. 여러분, 민우 씨가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비록 집안 사정으로 고시 공부는 접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서슬퍼런 법조문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배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세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배, 자료 다 정리됐어. 예상대로야. 이 인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아주 대놓고 무시했어. 증액 상한선 5%? 웃기지도 않아. 매년 10%, 15%씩 지 맘대로 올린 내역. 여기 입금 증빙 다 있어. 수화기 너머로 세영의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우야, 확실해? 초과 지급된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야? 민우 씨는 엑셀 파일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갑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요, 승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아간 돈만 도합 4,700만 원. 여기에 관리비 명목으로 뜯어간 근거 없는 비용까지 합치면 6천만 원이 넘어. 선배,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하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게다가 아까 녹취했다는 그 권리금 방해 행위. 그거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면 박만석은 이 건물 팔아야 할지도 몰라. 민우야, 너 진짜 독하게 준비했구나. 민우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박만석의 거만한 얼굴이 담긴 명함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독하게? 아니, 난 공정하게 하려는 거야. 법대로. 그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던 내 법 말고 진짜 대한민국 법대로.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오직 스탠드 불빛 하나와 민우 씨의 매서운 눈빛만이 감돕니다. 민우 씨는 박만석이 보냈던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 돈 안 내면 당장 짐 싸라, 어디서 법을 들먹이냐 같은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PDF 파일로 만듭니다. 심지어 민우 씨는 박만석이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하기 위해 옆 가게 세탁소 사장님, 앞집 편의점 알바생까지 찾아다니며 갑질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사장님, 저번에 건물주가 가게 앞에 화분 다 치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찼을 때
그때 날짜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찍힌 CCTV 영상 확보했거든요. 사람들은 처음엔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아유, 한 사장. 진짜 그 인간 사람 아니야. 나도 그때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 내가 증언해 줄게. 내 녹취록도 가져가. 민우 씨의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박만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거대한 법의 망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녹취 완료, 입금 내역 정리 완료, 주변인 증언 확보 완료. 민우 씨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세영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은 딱 5글자였습니다. 사냥 시작합니다. 민우 씨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박만석이 사는 으리으리한 빌라가 보입니다. 민우 씨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박만석 씨, 내일부터는 잠 좀 설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법이 당신 목을 어떻게 조여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자, 여기서 이번 씬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했던 우리 주인공이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이 과정.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증거들이 박만석의 면상에 어떻게 날아꽂히는지 그 짜릿한 내용 증명 투하 사건이 이어집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혈압 오르는 구간입니다. 뒷목 잡으실 준비하시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세요. 원래 악당들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꼭 논리가 아니라 힘을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 주인공 민우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이 박만석의 그 두꺼운 납작에 제대로 비수를 꽂았나 봅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2024년의 평범한 평일 오후 민우 씨의 카페 루미에르는 여느 때처럼 고소한 원두 향기와 손님들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로 평화로웠어요. 점심시간 직후라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치익. 스팀기가 경쾌하게 우유를 치던 소리가 갑자기 힘없이 잦아들더니 갑자기 카페 안의 모든 불이 탁 하고 꺼져버린 겁니다. 음악 소리도 멈췄고 무엇보다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에어컨이 단번에 숨을 죽였어요. 뭐야? 정전인가? 사장님, 갑자기 왜 이래요? 당황한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우 씨도 처음엔 단순 정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 가게들을 슬쩍 보니 거기는 간판불이 아주 쌩쌩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직 민우 씨의 카페만 암흑천지가 된 거죠. 불길한 예감이 든 민우 씨가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꾸르르, 퍽, 녹물 섞인 공기 소리만 한두 번 들리더니 물 한 방울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겼다? 이건 100%죠.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멀쩡한 건물의 특정 호실만 전력과 수도가 동시에 끊긴다?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 아니 악재인 겁니다. 민우 씨가 굳은 표정으로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건물 복도 끝 배전반 앞에서 웬 덩치 큰 노인네 하나가 뒷짐을 지고 실실 웃으며 서 있네요. 네, 바로 우리들의 빌런 박만석입니다. 그 옆에는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고요. 민우 씨가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 가게만 전기랑 물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박만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어이, 한 사장. 너 모법 좋아한다며? 내용 증명인지 뭔지 그런 종이 쪼가리 보내서 나 가르치려 들더니 왜 법이 밥 먹여주고 물 대주대?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건물이 워낙 낡아서 말이야. 갑자기 배관에 문제가 생기고 누전이 됐네. 이거 고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어쩌지? 여러분, 이 말투 들리시나요?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죠? 박만석은 민우 씨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 아예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무릎을 꿇리겠다는 아주 저급하고 악질적인 수법을 쓴 겁니다. 지금 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예요. 당장 복구하세요. 민우 씨가 경고했지만 박만석은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업방해? 야, 내 건물에서 내가 고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꼬우면 나가. 보증금 빼서 당장 나가라고. 어디 새파랗게. 어린 놈이 감히 건물주한테 법을 들먹여. 내가 보낸 그 종이떼기, 그거 우리 집 화장실 휴지로 썼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이 건물의 왕이고 세입자는 자기 기분 맞춰줘야 하는 노비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마인드인 겁니다. 민우 씨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카페 안에는 음료를 받지 못한 손님들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 있고 얼음은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일궈온 카페가 이런 무식한 갑질 때문에 한순간에 멈춰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민우 씨는 냉철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똑같은 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는 변호사 선배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예상대로입니다. 단전, 단수 들어왔어요. 네, 지금 현장이고요. 본인이 직접 시인하는 대화도 다 녹음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우 씨가 박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행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얼마나 막중하게 지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장사 못한 매출, 그리고 여기 계신 손님들께 드린 환불금, 위자료까지 전부 청구할 겁니다. 청구해. 해보라고. 이 자식이 겁을 주네. 야,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건물 관리했어. 경찰? 불러보라고. 그 사람들이 내 건물 전기를 억지로 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박만석은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경찰이 와도 건물 보수 중이다라고 잡아떼면 당장 전기를 올리라고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였죠. 박만석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민우 씨를 말려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 물 안 나오고 불 안 들어오는 카페에 누가 오나 보자고. 한 일주일만 이렇게 두면 내가 제 발로 찾아와서 빌겠지. 안 그래? 박만석은 관리인에게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민우 씨. 에어컨이 꺼진 카페 내부는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했고 냉장고 속의 우유와 재료들은 상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님들은 결국 하나둘씩 환불해 주세요라며 카페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안에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민우 씨가 좌절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우 씨는 어두컴컴한 카운터 뒤에 앉아 노트북 테더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세영 선배가 보내준 양식에 맞춰 단전 및 단수 조치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지성이 번뜩였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테러입니다. 민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대료 체납도 없는 세입자에게 단수 조치를 취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요. 심지어 지금 박만석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 짓을 저질렀으니 정당한 사유가 1%도 없는 셈이었죠. 민우 씨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버려야 할 우유의 양, 취소된 결제 건수, 심지어는 고요해진 카페 내부를 동영상으로 찍으며 일일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시각 박만석은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겠죠.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서 손 좀 봐줘야 한다면서요. 자기가 파고 있는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의 서막이 오릅니다. 민우 씨가 그냥 가처분 신청만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박만석이 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저질러온 다른 구린내 나는 일들까지 이미 이세영 변호사와 함께 조사 중이었습니다. 단전과 단수는 박만석에게는 승부수였겠지만 민우 씨에게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명분이 된 겁니다. 어두운 카페 안 민우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법은 주먹보다 멀리 있을지 몰라도 한번 휘두르면 주먹보다 훨씬 아픈 법이거든요. 기대하세요. 정전된 카페의 정막을 깨고 민우 씨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세영 선배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우야, 서류 접수 준비 끝났다. 내일 아침 바로 법원 간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그 건물용도 변경건도 자료 찾았어. 박만석,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민우 씨는 어둠 속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지루하고 답답한 어둠이 걷히고 나면 박만석의 머리 위로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벼락이 떨어질 차례였거든요. 여러분, 과연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무식한 갑질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민우 씨가 어떻게 박만석의 전 재산을 흔들어 놓는지 다음 챕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가슴 답답해지는 고구마 구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민우 씨가 누굽니까?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은 이성을 가진 남자잖아요. 원래 큰 반격을 준비하려면 상대방이 제 무덤을 팔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자, 사건의 그날로 가보시죠. 가게 문을 열러 출근한 민우 씨, 멀리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평소 같으면 은은하게 들려야 할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훅 끼쳐오는 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눅눅하고 텁텁한 지하실 같은 공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나오시겠다? 민우 씨가 차분하게 한숨을 내쉬며 차단기 함을 열어봅니다. 전기가 뚝 끊겼어요. 단순히 차단기가 내려간 게 아니라 건물 공용 전력실에서 이 카페로 오는 라인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누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어제 법대로 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건물주 박만석 영감탱이 짓이 분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건물주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서 멱살 잡고 싸우겠죠? 당신 미쳤어? 장사하는 집 전기를 끊으면 어떡해? 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민우 씨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온도계와 냉장고 안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민우 씨 머릿속에는 아, 내 우유 다 상하겠네. 라는 걱정보다 이거 다 증거고 다 돈이다라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어제 갓 공수해온 최고급 스페셜티 원두 20kg은 이미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졌고 수제 디저트용 생크림과 과일들은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자. 우유 50팩, 생크림 10리터, 생과일, 그리고 예약된 단체 케이크 5박스. 민우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적는 것처럼 오싹할 정도예요. 그때였습니다. 딸랑하고 카페 문이 열립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려는데 가게 안이 어두컴컴하니까 다들 당황하죠. 어머, 사장님, 오늘 장사 안 하세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왜 이래요? 자, 여기서 민우 씨의 대응이 압권입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슬픈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다가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건물주분께서 갑자기 전기를 끊으시는 바람에 오늘 예약된 음료랑 디저트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여기 미리 결제하신 금액은 1.2배로 환불해 드리고 대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정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전기를 끊어서라는 이유를 정확히 박아버립니다. 손님들은 황당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건물주가 이래요? 순순전 깡패네. 라며 손님들이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민우 씨는 손님들이 나가는 뒷모습까지 일일이 사진으로 남기고 환불해준 영수증 내역을 꼼꼼하게 출력해서 모읍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업무방해죄의 확실한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런이 등장 안 하면 섭섭하죠? 카페 앞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비죽비죽 웃고 있던 박만석 영감탱이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아주 뒷짐을 딱 쥐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어이, 한 사장. 오늘 날씨가 좀 덥지? 에어컨이 안 나오나 봐. 민우 씨가 무표정하게 쳐다보자 박만석은 신이 나서 더 떠들어댑니다. 아유,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나랑 좋게 좋게 가자고. 변호사? 그거 종이 조각이야. 내 건물에서 내가 전기 좀 점검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억울하면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임대료 인상안에 도장 찍어. 그럼 내가 특별히 전기는 넣어줄게.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혈압 오르시죠? 내가 전기 점검하겠다는데라니 전형적인 갑질 멘트 아닙니까? 하지만 민우 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하죠. 사장님, 지금 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어제 분명히 내용 증명 보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다는 것도 확인해 드렸는데요. 민우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만석은 더 화가 치밉니다. 자기는 소리를 지르는데 상대방이 너무 차분하니까요. 이게 어디서 또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업무방해? 해봐. 해보라고. 야, 경찰 불러도 이건 민사야, 민사. 경찰이 이런 거 신경이나 쓰는 줄 알아? 너 오늘 장사 공쳤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럴 거야. 너 망할 때까지. 박만석은 침까지 튀기며 악을 씁니다. 그러더니 카페 진열대에 놓인 이미 상해버린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어요. 야, 이거 다 쓰레기네. 너 이거 다 버려야겠다. 아깝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자, 여기서 민우 씨가 아주 나직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박만석이 벙쪄서 묻습니다. 뭐, 감사. 미쳤냐? 덕분에 확신이 생겼거든요. 사장님이 단순히 전기를 끄는 게 아니라 제 영업을 방해할 고의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걸 직접 입증해 주셔서요. 방금 하신 말씀 제 녹음기에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박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내 씩씩거리며 허세를 부리죠. 녹음? 야, 그거 불법이야. 너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발생하는 모든 식자재 손실, 손님 환불금, 그리고 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청구할 겁니다. 아, 참고로 저희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건 단순 업무방해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네요. 민우 씨는 말을 마치고는 아주 정중하게 폴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야, 어디가? 너 장사 안 해? 박만석이 당황해서 소리치지만 민우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탑니다. 자, 여러분. 민우 씨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세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우 씨,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아침부터 찍은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환불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이세영 변호사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이세영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띱니다. 민우야, 너 진짜 독하다. 보통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거나 경찰부터 부르는데 넌 아예 빌런의 목줄을 쥘 증거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왔네. 선배,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게 문 닫고 나갔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줄 알겠죠. 그래,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지. 박만석 씨는 지금 자기 행위가 단순한 건물주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전기를 끊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아주 명확해. 특히 내가 오늘 기록한 이 환불 내역이랑 손님들 항해 영상. 이건 법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야. 민우 씨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단순히 사과받고 끝낼 생각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동안 다른 임차인들 눈물 흘리게 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되돌려줄 거예요. 선배, 바로 소장 접수 가능하죠? 당연하지. 업무방해 고소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간다. 건물주 박만석 씨, 아마 내일 아침에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걸. 자,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우 씨는 지금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위기를 거대한 덫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텅 빈 카페, 냉장고 속에 상해버린 우유들, 발길을 돌린 손님들. 이 모든 것이 박만석을 파멸로 이끌 화살이 되어 조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법적 공방에서 과연 박만석은 그 뻔뻔한 미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우 씨의 계산대로 무릎을 꿇게 될까요? 자, 다음 장면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사이다 역공이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우 씨를 개무시하고 건물주라는 완장 하나로 온갖 갑질을 일삼던 그 빌런, 박만석 영감탱이의 미천이 탈탈 털리는 순간이 왔단 말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진짜 혈압 주의하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제껏 본 적 없는 법의 몽둥이
찜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바로 가봅시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는 회의실 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우리 주인공 한민우 씨, 평소답지 않게 아주 정갈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엔 든든한 지원군, 부동산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세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탁 올려두고 앉아 있었고요. 잠시 후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오늘의 빌런, 박만석 씨가 등장합니다. 아유, 이 인간 좀 보세요. 금장 단추가 박힌 화려한 자켓에 손목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는 마치 자기가 선심이라도 쓰러운 사람처럼 어깨를 쫙 펴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바쁜 사람을 왜 이런 데까지 불러내고 그래.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계약서 도장 찍고 나가면 서로 편할 것을. 응. 민우 씨, 자네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몰라. 박만석은 회의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조정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우 씨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껄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경박한지 듣는 사람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우리 민우 씨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오히려 입가엔 아주 옅은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거든요. 박 사장님, 오늘 제가 여기 모신 건 합의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 잊고 계셨던 법적 의무와 상도덕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지해 드리러 온 겁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자 박만석이 코웃음을 쳐요. 야, 이 새끼야. 이 건물 내 거야. 내 건물에서 내가 월세 올리겠다는데 어떤 놈이 뭐라 그래.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내 주머니 사정이 곧 이 건물의 법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박만석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조정위원들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이세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박만석의 코앞으로 슬쩍 밀어넣습니다. 박만석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세영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만석이 멈칫합니다. 서류 맨 윗장에는 빨간 글씨로 불법 증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사장님 소유의 이 건물 3층 옥상과 1층 배후 공간 말입니다.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불법 증축해서 창고랑 사무실로 임대 주고 계셨죠? 저희가 이미 구청 건축과에 현장 실사 의뢰했고 위반 건축물 대장 등재 절차 밟고 있습니다. 여기 계산기 두드려 본 거 보이시죠? 지난 5년간 소급 적용해서 나올 이행강제금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원상복구 안 하시면 매년 이 금액이 반복해서 부과될 거고요. 박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8천만 원? 야, 너희들이 뭔데 남의 건물을 신고해.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박 사장님. 민우 씨가 이번엔 직접 서류 한 장을 더 내밉니다. 이건 더 대박이에요.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사장님,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임대료 올리실 때마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셨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매년 15%, 20%씩 강제로 올리셨고 안 내면 나가라고 협박하셨죠. 저희가 그동안 사장님 계좌로 쏜 입금 내역, 표준 임대료 산정표, 그리고 사장님이 협박하셨던 문자 메시지랑 통화 녹음 전부 다 정리해서 소장 접수했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숫자를 가리킵니다. 3년간 초과 징수한 임대료의 법정이자 12%까지 더해서
지금 당장 저한테 돌려주셔야 할 돈이 4,200만 원입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이랑 합치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 그리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소방 점검도 다시 받으셔야 할 텐데 벌금형 나오면 전과도 남으시겠어요. 박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이럴 순 없어. 이건 사기야. 자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서류를 들이밀어. 하지만 이세영 변호사는 가차 없었습니다. 사기요? 이건 명백한 법리적 팩트입니다. 박 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합의서에 서명 안 하시면 저희는 바로 민형사상 절차 들어갑니다. 구청에는 이미 민원이 들어갔으니 빼도 박도 못 하실 거고요. 아, 참. 옆 가게 김씨 아저씨랑 건너편 카페 사장님들도 저희랑 같이 소송 준비 중이신 건 비밀로 해드릴까요?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박만석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괴롭히던 어린 청년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목줄을 쥘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민우 씨는 그런 박만석을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사장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셨죠? 근데 어쩌죠? 대한민국은 주먹보다 법이 훨씬 무섭고 정교한 나라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사장님 밑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박만석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조정위원들을 쳐다봤지만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 사실들이 서류로 증명되는데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자, 사장님.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서 초과 임대료 즉시 반환하고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서에 도장 찍으실 건지 아니면 1억 넘는 돈 날리고 건물에 빨간 줄 그인 채로 법정에 서실 건지. 민우 씨가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박만석의 갑질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박만석의 그 번쩍이던 금시계가 차진 손목이 가련해 보일 정도로 부르르 떨리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진짜 사이다죠. 법을 무시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에게 돌아가는 건 오로지 법의 심판뿐이라는 거. 민우 씨의 그 서늘한 눈빛 뒤로 지난 3년간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박 사장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민우 씨는 과연 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대반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지루하고 치열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 바로 운명의 선고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주인공 한민우 사장님,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 이세영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네요. 반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박만석 건물주 꼴 좀 보세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내가 이 동네 왕이다 포스는 어디 가고 안색이 흑빛입니다. 법원 출입구부터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니, 그게 말이 돼? 변호사 양반, 똑바로 좀 해봐. 라며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이미 목소리에 힘이 다 빠졌어요. 자, 드디어 법정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입장합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정적 속에서 판사님이 입장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한참 넘기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사건 번호 2024가 앞. 원고 한민우, 피고 박만석.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판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박만석의 죄를 읊기 시작합니다. 피고 박만석은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5% 증액 상한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강요했다. 또한 계약갱신 거절을 압박하며 영업장 입구에 적치물을 쌓아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박만석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처집니다. 드디어 주문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료 차액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연 12%를 계산하여 지급하라. 또한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완전 대박이죠. 박만석이 그동안 떼어먹은 돈의 이자까지 거기에 영업방해 위자료까지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한민우 사장님에게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박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릅니다.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건물에서 내가 월세 좀 올리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요? 저놈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등쳐먹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이 어디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판사님이 엄격한 표정으로 법봉을 쾅쾅 두드리며 경고합니다. 피고 정숙하세요. 계속해서 법정 모욕 행위를 이어가면 감치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석은 씩씩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옆에 있던 본인 변호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법정을 나오자마자 박만석이 민우 사장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어요. 야, 한민우.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정이 있지.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쳐? 응,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합의하자. 내가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어째? 여러분, 이 인간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 보이죠? 1억 가까이 뱉어내야 하는데 2천만 원으로 퉁치자니요. 이때 우리 민우 사장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차갑게 대꾸합니다. 박 사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정은 사장님이 먼저 버리셨잖아요. 제 카페 입구에 쓰레기 던지고 손님들 쫓아낼 때 그때 정 생각하셨어요? 합의요? 없습니다. 판결문 나온 대로 이런 한 장 틀리지 말고 다 입금하세요. 옆에 있던 이세영 변호사도 거듭 쐐기를 박습니다. 박만석 씨, 오늘부로 귀하의 상가 건물과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 들어갔습니다. 돈 안 주시면 바로 경매 넘길 준비 다 끝냈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가압류라는 소리에 다리가 풀렸는지 복도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 가압류라니. 내 아파트를 왜. 이봐, 변호사 양반. 이거 좀 막아봐.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의 상황입니다. 민우 사장님은 다시 평화로운 카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칩니다. 갑질 건물주를 이긴 정의로운 사장님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응원하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섰거든요. 카페 입구에 있던 지저분한 적치물들은 구청 직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고 입구는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포스기 앞에 서서 커피를 내리는 민우 사장님의 핸드폰에 알람이 딩동하고 울립니다. 은행 앱 알림이네요. 입금 박만석 9,245만 원. 와, 여러분.
이 소름 돋는 금액 보이시나요? 원금의 이자, 소송 비용까지 아주 탈탈 털어서 입금됐습니다. 박만석이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로 아파트 경매 통지서 날아오니까 사채라도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민우 사장님은 그 숫자를 보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짓더니 옆에 있던 세영 선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배, 덕분에 다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급 한우로 제가 쏠게요. 자, 이번 사건의 교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무식한 갑질꾼들에게는 진짜 법의 몽둥이가 얼마나 매운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우 사장님은 이번에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말 끝까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박만석 같은 건물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 있나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록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민우 사장님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대응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 기나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앞선 영상들 보시면서 속 터지셨던 분들, 이제 가슴 뻥 뚫릴 준비 되셨나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며 큰 소리치던 그 무대뽀 건물주 박만석 씨,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그냥 제대로 인과응보의 쓴맛을 보고 나가떨어졌죠. 하지만 진짜 멋진 복수의 완성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의 뇌생남 민우 씨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엔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뒤 민우 씨의 통장에는 박만석으로부터 뜯어낸, 아니, 정당하게 돌려받은 임대료 반환금과 이자, 그리고 위자료와 소송 비용까지 포함된 거액의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그 소리,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민우 씨는 그 알림을 보며 피식 웃음을 지었죠.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갑질에 시달리며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의 대가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민우 씨가 이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샀을까요? 아니면 외제차를 뽑았을까요? 아유, 우리 민우 씨 그런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카페 휴업을 선언하더니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좀 특이해요. 보통은 인스타 감성 뿜뿜하는 사진 찍기 좋은 조명, 예쁜 가구들 놓기에 급급하잖아요. 하지만 민우 씨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연 카페 더 로이어. 이름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아주 묘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한쪽 벽면에는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 대신 법전과 부동산 관련 법률 서적들이 아주 정갈하게 꽂혀 있어요. 어머, 여기 카페 맞아? 무슨 도서관 아니야? 손님들이 들어오다 깜짝 놀라곤 하죠. 하지만 이 카페의 진짜 백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카페 가장 채광이 좋고 아늑한 공간에 마련된 아주 특별한 구역. 그 이름도 찬란한 임차인 권리 상담소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민우 씨는 이 공간에 자기와 함께 박만석을 박살냈던 대학 선배 이세영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임차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열기로 한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울상을 지으며 카페로 들어옵니다. 사장님, 건물주가 갑자기 다음 달에 나가라는데 어떡하죠? 보증금도 못 준대요. 그러면 민우 씨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차분하게 그 특유의 냉철한 목소리로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세요. 법적으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옆에 놓인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책자를 딱 펼쳐 보입니다. 와, 진짜 이 장면만 봐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민우 씨는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겪으며 정리했던 그 치밀한 역공 매뉴얼 있죠? 그걸 아주 알기 쉽게 책자로 만들어서 카페 곳곳에 비치해뒀습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대처하는 법, 권리금을 지키는 3단계 전략 같은 제목들 말이에요.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홀린 듯이 책장을 넘기게 되는 거죠. 사실 민우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그 서러움. 그는 이제 그 서러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이었고 그 무기를 모두와 공유하겠다. 이 얼마나 섹시한 마인드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망할 박만석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번듯하게 변한 카페 모습과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송 지고 나서 주변에 소문 다 퍼지는 바람에 다른 임차인들도 한민우 사장처럼 하면 우리도 돌려받을 수 있나? 하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민우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박만석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다르죠. 민우 씨는 아주 여유롭게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짠하고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멋진 사업을 시작했네. 고맙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 박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캬, 진짜 사이다가 따로 없죠? 자, 영상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민우 씨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갑질러들도요.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법의 칼날 앞에서는 결국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우 씨는 이제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동네 임차인들의 히어로이자 법률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죠. 오늘도 더 로이어 카페의 조명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군가를 위해 민우 씨는 서류를 검토하고 이세영 변호사와 통화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겠죠.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민우 씨가 카페 입구에 작게 써붙여 놓은 문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민우 씨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있으니까요. 자, 민우 씨의 대장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이다 썰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시원하게 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사이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